자, 본격적으로 해서 강의를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가지고 목차부터 이제 확인을 하죠. 오늘은 제가 이슈 자체를 딱 두 가지, 어저께도 이슈를 2개 정도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2개 정도를 딱 이제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중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었죠. 오늘 증시가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어때요? 급반등 나왔었죠. 그죠? 누가 급반등 나왔습니까? 제약바이주가 이제 반등 나죠.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제약바이주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등 자체가 다음 주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 이벤트,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를 시간을 얼마만큼 이제 할애를 할 것이냐.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제가 어떤 중요 이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당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새해 연초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급증이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연초부터 여기서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상당히 지금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죠. 원래부터 중국 경기는 예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나 우려감, 이거는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었고,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던 주된 이유가 뭐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죠. 이로 인해서 어때요? 애플 자체가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또 독일 속에서도 독일에서 퀄컴의 어떤 이제 소송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거를 이제 패소가 되면서 구형 아이폰은 독일 내에서 판매가 금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조 원 달러, 1조 원 정도를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죠.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감과 여기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이런 이제 반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애플 반매 운동을 하고 있죠. 마치 우리 사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노골적으로 해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국의 경기가 후퇴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중국군의 무역 분쟁 때문에? 아니에요.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왜? 자국에 대한 그런 보호무역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무리하게 공장을, 설비 투자를 짓고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벌어다 보니까 그게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줄 도산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이런 이제 자국에 대한 산업을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배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왜겠습니까? 그냥 자국 내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때요?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실업률이 어때요? 갑자기 급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지금 지표 자체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표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냐? 참 여기에서 억울하게 빠진 종목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플 이런 영향도 있으면서 기술주들이 동반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IT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많이들 질문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오늘 뭐 종목 상담 올라오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릴 텐데, 자, IT 관련해서 심층 분석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IT 이런 기술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희망의 메시지 같은 1월 달에서 3월 달 이 사이가 기술주들의 어떤 이제 반격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시그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이런 이제 글로벌 증시 고조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 이미 악재 자체는 충분히 12월 달, 10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하박에 대한 그런 압력, 이런 부분 자체가 반등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 이런 요소가 낙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음 주라든가 1월달 신년 연초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반등의 모멘텀 자체는 항상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대를 하시고 멋진 반등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들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과 또 매도를 해야 될 종목, 간망 이거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 못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을 우리가 간신권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를 통해서 보시면은 정부에서 긴급적으로 해서 거시경제 금융 개입 이걸 얘기 안 할 뻔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다시 한번 긴급 소지를 했었죠. 예, 이제서야 작년도도 얘기했습니다. 12월 달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여기에 따라서 연기금 자체가 이제 출동할 수 있죠. 근데 연기금도 또 어때요?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그만큼의 올해 2019년도 국내 증시장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장님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얘기하죠.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따라서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돈이 어디 쪽으로 해서 몰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1월 7일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자체가 휴전 상태죠. 90일 동안 3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서 연루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사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해야 돼요? 무역 분쟁은 서서히 완화가 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주 월부터 해서 모멘텀이 시작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어저께 바이오주를 질문하신 분들 많으셨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JP모건에서 주최하고 있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CEO이죠? 총출동합니다. 바이오로직스 사장, 셀티는 헬스케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바이오 기업들 총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때요? 홍보를 합니다. 1,500개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난다긴다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26개 기업이 참여를 해요. 여기에 따라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거 자체가 중요하냐면 여기 내에서 있죠. 세계 이목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호재가 많겠습니까? 악재가 많겠습니까? 우리 시장님들. 호재가 많을까요? 아니면 악재가 많을까요? 여전히 악재가 많습니다. 악재가 많으니까는 작년 하반기 정도에서 어때요? 삼바 사건, 셀티른 헬스케어, 회계, 이런 이제 감리 소식을 인해 가지고 회계 이제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자,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해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또 여기에 따라서 동성제약이 어때요? 리베이트 주가 조작달 리베이트 사건 있죠. 연달아서 제약바이오가 연달아서 악재가 계속적으로 해서 출해가 되면서 어때요? 하락 압박이 계속적으로 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왜? 왜일까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자,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해서 10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세요. 아, 그러면은 떨어지겠습니까? 코스닥을 추종하는 펀드가 여기 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올해는 어떤 놈들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면은 시총 상위 종목 플러스 임상 3상이 2019년도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발표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에 9개 기업이 자, 9개 기업이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어요. 기술 수출. 무려 제 20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계약 성사만 이 정도로 해서 엄청나게 메가톤급의 재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9건. 9개 회사가 9건 그 이상의 이제 기술 수출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만큼의 올해 1월 달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 왜? 다음 주 JP에서 열리는 이 헬스케어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바이오 미팅이 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세계 최초로 주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아토피 치료제 임상 3상. 저처럼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 3상이라든가 어떤 기술 이전에 관련된 소식들이 여기에서 미팅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RT 오진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일약품, 제가 4대 천왕에서 제일약품
제시했던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뇌졸중 치료제, 새로운 뇌졸중 치료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서 오늘 20%가 올라갔죠. 역시 제약바이주 한 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주 관련해서는 어저께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도 임상 3상 기업 있죠. 다음 주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제가 뭐 힌트를 드리지 않더라도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정말 궁금하다면 종목 상담을 통해서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웬만하면은 다음 주까지는 보유 관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이슈. 1월 8일부터 11일까지가 뭐가 열리죠? 자, CES가 열립니다. 예? 지금 화면상에서 이 화면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좋아하죠? 전자기기 좋아하죠. 특히 TV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TV, 아주 큰 TV. 큰 TV를 좋아하는데 TV에 대한 그런 경연장이나 어차피 TV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어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E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자, CES를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무려 4,500개 기업입니다. 이거는 제약바이오주하고는 규모가 클려요. 예? 지금 기술주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번 기술주는 뭐예요? 자, 요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랑 기술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경연장입니다. 난다긴다. 우리나라에서 SK, LG, 삼성, 현대차.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999년도 창사를 이루었던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가 처음으로 해서 이번 CES에 참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네이버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이버 회사요? 포털 회사. 이렇게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네이버는 다양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암암리에 인공지능, 미래 기술이 될 수 있는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가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뭐 이런 이제 두루 많은 어떤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많이 선물을 보일 텐데 자, 다음 화면을 또 보여드리죠. 이번 CES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차피 이번 CES 2019년도 트렌드는 5G입니다. 5G입니다. 근데 5G는 제가 4대 천왕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노와이러스를 통해서 어때요? 35. 거의 목표가 달성했죠? 예. 자, 5G 같은 경우는 이미 신규적으로 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왜? 이미 그 전에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시청님들. 여기서 이제 새롭게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있죠? 그걸 찾으셔야 돼.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CES를 통해 가지고 삼성이 뭘 공개하겠습니까? 자, 오랫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던 갤럭시 홈 있죠? 자, 인공지능 스피커 삼성의 첫 번째 비밀 공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작년도부터 해서 출시를 언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인공지능 스피커는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요. 8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0만 대 정도가 출시가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중화예요. 전 세계적에서 이 인공지능 스피커 음악을 좋아하신 분, 자, 1인 가구 시대가 증가가 되고 있죠.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이런 스피커,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게 각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자체가 전 세계에서 40%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구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후발주자죠? 자, 근데 삼성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인공지능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만큼 플랫폼을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거를 출시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화면. 자, 이번에 있죠. 네이버가 왜 참가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청님들?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이버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장기간에. 너무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자, 네이버 같은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자율주행.
예, 이번에 있잖아요. 원래 가전전시회 쓰는데 가전전시회가 이번 트렌드가 뭘로 바뀐지 아세요? 예? 모토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토쇼. 그러면 모토쇼에서 이번에 난다긴다는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어떤 걸 공개한지 아세요? 예, 수소차 공개? 전기차? 물론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 완성차에서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뭔지 아세요? 5G를 통한 뭐예요? 자율주행입니다. 응? 자율주행입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 설명을 딱 듣고 다음 주 올날 어저께 이제 방송이라든가 그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제가 힌트를 드릴 텐데 자, 생각하십시오. 연초부터 우리가 올라갔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연초부터 1월 새해부터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시장님들 수소차 올라갔죠? 5G 올라갔죠? 이것만 동하면 뭐예요? 미래기술입니다. 그죠? 미래기술 CS에 해당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남북경업주도 올라갔습니다. 남북경업주 뭐겠습니까? 주요 업종들은 올라가지 않고 이런 테마주가 강한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왔죠? 그러면 CS에서 자, 수소차가 올라가면 5G가 올라가면 누가 또 올라가야 돼요? 이거 생각하셔야지. 돈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예?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면 이쪽 관련된 종목이 엄청 많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대박수구를 통해 가지고 예,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주, 정말 핵심주, 예, 무조건 핵심주를 공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핵심주 자체가 여기에서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제가. 자, 이렇게 적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주들이 여기에 따라서 넥스트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자,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작년도 하반기 정도에서 삼성과 뭐예요? 자율주행 차량용 CPU 협력 개발 소식이 났죠? 그래서 제한폭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자율주행에서 대장주가 누굽니까? 바로 넥스트칩입니다. 자, 그리고 아남전자. 아, 단골 손님입니다. 아남전자는 항상 1월 달 정도에서 CS가 열리면 항상 올라갔던 친구예요. 예? 그러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출시가 되면 항상 거론되는 종목이 뭘까요? 아남전자.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는 소리바다입니다. 근데 소리바다는 재무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장님들. 그래서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조금 재무적으로 해서 펀드멘탈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때요? 다음 주까지. 올라가면은 매도적인 관점. 예, 여전히 바닥권 저점에 있습니다. 자, 아남전자, 넥스트칩, 에이테크 솔루션 어때요? 삼성전자의 2대 주주입니다. 예? 항상 자율주행 관련해서 올라갔던 애들이 거론되면 어떤 종목? 예, 미동,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 아남전자, 넥스트칩. 지금은 넥스트칩이 가장 강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다음 화면을 딱 한번 이제 보여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제가 자율주행 구성들을 이렇게 딱 보여드렸었는데 복잡하죠? 응? 엄청난 수많은 부품들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네이버 자회사가 왜 이쪽에다가 진행을 할까요? 투자를 할까요? 삼성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전장 부품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되는 게 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 뭐가 핵심일 것 같습니까? 아, 이거 시간이 조금 이제 허락되면 이거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20분 더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체가 있잖아요. 앞차하고 뒷차 간에 또 양옆에서 어떤 인지, 사물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센서. 예? 센서. 라이다 센서. 이 센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센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국내 상장사에서 몇 개인지 아세요? 딱 3개. 응? 그중에서 정말 막강한 종목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정보를 딱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